자, 6회차 복습 문제입니다. 전세권이죠. 전세권도. 자, 용익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각각 한 문제씩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봐주세요. 자,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식하면 나중에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는 용익물권 및 담보물권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랬죠. 자,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1번 전세금이 없으면 전세권도 무효라 그랬죠. 그럼 전세금 채권이 소멸하면 전세권도 소멸하죠. 왜? 이게 피담보 채권이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부종성에 의해서 담보물권도 소멸하죠. 2번은 304조 갑소유 땅 위에 있는 을소유 건물, 이거를 304조에서 타인 토지 위에 있는 건물 이렇게 되죠. 여기에 전세권이 설정이 되었을 때 이 전세권은 을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이게 304조 1항이죠. 3번은 309조. 전세권 설정자가 아니라 전세권자는, 전세권자가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죠. 지상권도 마찬가지고 전세권도 마찬가지고 용익물권자 스스로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다 그랬습니다. 4번 전세권 양수인은 307조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자와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을 것이고요.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죠. 그럴 때 당연히 전세권자는 저당권자 동의 없이는 함부로 전세권 포기했다가는 저당권자에게 쥐어 터지겠죠. 옳은 질문이 되겠죠. 그리고 3번. 2번 전세권의 효력. 311조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그 용법대로 사용 수익하지 않으면 설정자는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전세권은 양도할 수 있고 담보 제공할 수 있고 목적물을 전전세 임대할 수 있다. 그리고 설정행위로 금지되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설정행위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2번이 틀렸죠. 3번 전세금의 일부만 남더라도 전부를 경매할 수 있죠. 담보물권의 불가분성이죠. 4번 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을 임대했다. 308조에서 뭐라고 해놨죠?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라 이렇게 돼 있죠. 5번 전세권이 설정된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으면은요, 요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선순위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지요. 하지만 그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하면 소멸하죠.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고요. 배당을 요구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틀린 것은 1번. 2번이군요. 전전세라고 되어 있죠. 전전세는요, 전세권자가 또다시 설정해주는 또 다른 전세권이라고 그랬죠. 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 사이에 전전세권 설정 계약, 전전세권 등기, 전전세금 지급, 이렇게 하게 되죠. 이때 전전세 두 가지, 전전세 존속기간은 원전세 존속기간을 추구할 수 없고요. 전세금은 원전세금을 추구할 수 없죠. 전전세권 등기는 전세권 등기의 부기등기로 하죠. 독립등기가 아니라 부기등기로 합니다. 전세권자가 전전세권을 설정했다. 당연히 원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따위는 필요가 없죠. 자, 5번. 임대차에는 적법전대차와 구별해야 되죠. 적법전대차가 있을 때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죠. 차임지급 의무 같은 거. 하지만 전전세권은 그런 거 없어요. 물권이고요. 틀린 것은 3번. 자, 4번. 담보물권의 통일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일성이 뭐죠?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이성. 담보물권 부종성을 갖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아닌 자가 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다. 원칙 무효죠. 물론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 합의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겠지만 원칙은 무효다. 무효임이 원칙이다. 자, 유치권은요, 물상대이성 없죠. 하지만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은 인정되죠. 틀렸죠.
유치권은 담보물권의 통일성 중에서 물상의 일성이 없을 뿐입니다. 3번 불가분성은 모든 담보물권에 예외 없이 인정된다. 아니요. 예외 있어요. 예컨대 전세권의 목적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적으로 멸실된 경우하고 공동저당 같은 경우에는 불가분성의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틀렸다. 4번 전세권을 저당권으로 목적으로 했다. 당연히 저당권적인 물상대가 인정되지. 어떻게? 나중에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이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에는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전세권의 가치 변형물로 볼 수 있는 전세금 반환 채권 거기에 물상대기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5번 부종성은 법정담보물권이 아닌 약정담보물권 근저당권 근저당권에서 현저하게 완화되어 있죠. 근저당권 뭐라 그래요? 부종성의 완화. 그리고 근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이죠. 따라서 옳은 것은 1번. 유치권 320조 타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 있을 때 그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는 법정담보물권 그 다음에 우선변제, 물상대위, 추구표, 물권적 채권 인정되지 않는다. 부동산 유치권이라 하더라도 등기 따위는 필요 없다. 뭐 이런 것들이 특징이죠. 성립요건이 뭐였죠? 타인 물건일 것,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을 것,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할 것,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할 것, 유치권 포기 특약이 없을 것 이렇게 되죠. 유치권의 효력이라고 해서 권리가 있죠. 유치권자, 유치권, 경매권, 간이변제 충당권, 과실수취권, 보존 필요 사용권, 비용 상환 청구권, 파산법상 별제권 이렇게 되죠. 의무는 선량관리자의 주의무와 채무자의 승낙이 없이는 유치물로 사용되어 담보 제공해서는 안 되는 의무.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유치권 소멸 사유가 나오죠. 목적물의 멸실, 채권 소멸, 특히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유치권 소멸 청구에 의한 소멸, 상당한 다른 담보 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 청구에 의한 소멸, 점유 상실에 의한 소멸 이런 것들이 있었죠. 유치권은 그렇게 굵직굵직한 목차를 먼저 딱 머릿속에 넣고 세부 사항들을 조금씩 추가해서 정리해 나가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필요비 상환에 대해서 법원이 상환기간을 유예했다. 필요비는 상환기간 유예가 아예 안 되죠. 그죠? 유익비라고 바꿔야 되죠. 법원을 통하여 상환기간을 유예받을 수 있는 것은 필요비가 아니고 유익비가 되는 거예요. 유익비. 그래서 1번은 유익비로 바꿔야 되죠. 2번 채권이 목적물 점유증에 생긴 것일 필요 없고 채권이 먼저 생기고 나중에 점유하더라도 유치권이 인정되니까 채권과 점유와의 관련성은 필요 없다. 이렇게. 3번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 앤드 존속요건이죠. 점유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한다 그랬으니까. 4번 건물 임차인이 건물에 지출한 비용 상환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 플러스 건물을 종전대로 사용. 이게 뭐예요? 보존 필요 사용이죠. 이건 채무자 승낙 없이 할 수 있죠. 4번이죠. 5번 유치권자는 적법 점유해야 되는데 적법 점유가 추정되니까 유치권자 스스로 자신의 점유가 불법 행위라는 것이 아닌 적법 점유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죠. 추정되니까. 틀린 것은 1번. 6번 유치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이 없이도 보존에 필요한 사용할 수 있죠. 2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하여 유익비 또는 필요비를 지출했다 상환 청구할 수 있죠. 3번 유치권자가 일방적으로 유치물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 안 되죠. 유치권자는 324조 2항에 의하면 채무자의 승낙이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하지 못하죠. 만약에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게 되면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한다가 아니라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당연히 소멸하는 건 아니죠.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해야 소멸하죠.
4번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건축업자가 공사 대금을 못 받으면 건물을 유치하죠. 그런데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 예컨대 기초공사가 되어 있는 부분, 당연히 유치권 행사 못하죠.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건축업자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면 뭐를 유치할 수 있다? 건물을 유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 토지, 당연히 유치 못하죠. 유치권은 물권이니까 누구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목적물을 누구에 대해서도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틀림 3번.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7번. 피담보 채권 반드시 금전 채권 아니어도 된다고 그랬고요. 채권자가 자는 여러 개의 채권을 합쳐서 하나의 채권으로 할 수 있지요. 갑에게 을이 1억 빌려줬다. 병이 5천만 원 빌려줬다. 정이 5천만 원 빌려줬다. 합의를 통하여 저당권은 하나만 설정하고 수인의 채권자가 채권액의 비율로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하나의 저당권을 분공유할 수 있다. 그랬죠. 따라서 2번 틀린 질문이죠. 3번 장래 발생하는 채권, 특정 채권이든 불특정 채권이든 유치권,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고요. 현재는 금전 채권이 아니지만 그 채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금전 채권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럼 그것도 유치권으로 미리 담보할 수 있습니다. 2번이 틀렸죠. 8번 저당권의 효력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타인 소유 토지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 그림 빨리 생각하세요. 앞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거예요. 그리고 을은 땅의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갖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건물 저당권 효력은 어디에도 미친다.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이렇게 되겠죠. 자, 2번 저당권 실행비용이라고 되어 있죠. 360조에 의하면 저당권에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비용이 이렇게 들어있죠. 그 중에 3번 위약금은 특약고로서 등기까지 되어 있어야 담보된다고 했습니다. 4번은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하지 않지요. 다만 그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하면 소멸한다.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과실, 차임이 과실이죠. 여긴 효력이 미치지 않지요. 목적물의 압류, 후의 과실에만 미치죠. 근데 압류됐단 말이 없죠. 그러니까 압류, 후의 과실에만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5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죠. 구 9번 나눠서 봐야 되겠네요. 9번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당권 침해가 있다. 저당권자 물권자죠. 물권적 청권 인정이 되지요. 하지만 반환 청권 인정이 안 되고 방해제거나 방해 예방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2번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했지만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다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걸 유해 등기 말소 청구다 그랬습니다. 3번 저당물의 침해로 저당권자의 손해배상 청권이 발생하는 것은 그 침해로 인하여 채권의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그게 손해죠. 저당권자의 손해란 남아있는 담보물을 환가해서는 채권을 완전히 변제받지 못하는 상태, 이거를 저당권자의 손해라 한다 그랬습니다. 자, 4번 채무자가 저당권을 침해했죠. 그럼 저당권자는 담보물 보충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변제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때 담보물 보충 청구권과
즉시변제 채권은 선택적이죠. 즉 담보물 보충을 청구한 경우에는 즉시변제 청구할 수가 없고 즉시변제를 청구한 경우에는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가 없지요. 동시에 안 되죠. 중첩적 행사가 안 됩니다. 5번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은 굳이 저당권을 실행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손해액의 계산이 가능하다면 바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10번 근저당권이라고 되어 있죠.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 관계를 통하여 장래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에 대하여 결산 뒤에 일정액을 한도로 그게 채권 최고액이죠. 우선 변제받는 거리죠. 이 채권 최고액이란 채무자가 갚아야 할 변제 책임의 한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목적물 경매대가로부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받는 한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죠. 채권 최고액에는 이자가 포함되지요. 반면에 근저당권 실행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심하세요. 이자는 포함되지만 근저당권 실행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번 채권이 일단 확정이 되면요. 그 확정 후 발생하는 원본 채권은 담보되질 않아요. 하지만 확정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그 이후에 붙는 기존 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한 연체이자 등은 최고액에 포함되는 한 근저당권에서 담보된답니다. 그러니까 3번은 조심하셔야 돼요. 확정 이후에 발생하는 새로운 채권은 담보되질 않아요. 그런데 확정 이전의 기존 채권에 대하여 확정 이후의 이자, 지연배상 이것들은 최고에 포함되는 한 담보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4번 채권이 확정될 때까지 채권 최고액이라든가 계약기간 등을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데 특히 요 등기해야 되죠. 변경 등기. 5번은 담보물권의 부정성 수반성이 있으니까 채권은 그대로 둔 채 담보물권만 양도하는 건 절대로 안 되죠. 틀린 것은 3번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걸 이제 근저당권이라 한다. 그래서 물권까지 다 복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계약법과 관련된 문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